채소 작물을 정식기에 사용하면 정말 좋은 식물 영양제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센TV입니다. 채소 작물 정식 시기에 어떤 영양제를 사용하면 좋은지 질문이 참 자주 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식물 영양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식물 영양제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특히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소작물 정식기에 좋은 식물 영양제란 어떤 걸까요? 보통 식물 영양제 하면 기존에 비료 성분, 즉 액비라고 불리는 것들이었어요. 4종 비료라고도 부르고 액비라고도 부르고요. 물에 녹아있는 물비료라고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비료 성분을 물에 녹여서 만든 것들이 기존의 식물 영양제였고요. 최근에는 이 물에 녹이는 그런 비료로 관주형 비료가 많이 개발돼서 사용하시다 보니 이 식물 영양제라고 되어 있는 이런 제품을 가지고 비료 성분을 주는 목적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관주형 비료로 정기적으로 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하지만 이 비료 성분 액비라는 거 외에도 식물 영양제에는 다른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대부분 과거의 액비 형태에서 주로 얘기하는 질소 인상 가리나 이런 물에 녹여놓는 그런 단순한 무기질 비료 외에 그 비료의 효과를 더 올려줄 수 있는 다른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물 영양제로 보통 특수 기능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식물 영양제라는 것도 비료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료 등록 기준상으로는 무기질로 되어 있는 질소 인상 가리나 황, 마그네슘, 그 기타 칼슘을 포함해서 미량 요소들까지 이런 무기질만 등록 가능하고 유기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그 사정 보편에는 비료로 등록하는 것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기능 성분이라고 얘기한 특수 기능 성분들은 어떤 성분이다라고 보증하지 못하는 좀 애매한 상태죠. 하지만 이 기능 성분들이 실제 채소작물 정식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정식하면 보통 아주심기라고 하죠. 아주심기. 보통 모판이나 모종 또는 육묘장에서 키워진 모종을 본답에 밭에다가 정식을 해서 정식 또는 아주심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정식을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어린이집에 처음 가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지금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어린이 하면 대부분 손주가 되실 수도 있겠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 어린이집 3살, 4살 또는 유치원에 처음 갈 때 5살, 6살에 가게 되면 엄마로부터 떨어져서 처음 그런 곳에 낯선 환경에 다른 선생님이나 다른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식물 입장에서도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 심겨지고 물 주고 다 줬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심할 거냐 싶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 온도나 습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자가육묘를 하시는 분들도 비닐하우스 안에 또 이중 터널 비닐하우스를 터서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따뜻하게 습도도 잘 맞추시려고 애를 쓰죠. 그렇게 온도와 습도가 맞아진 것이 비닐하우스도 없는 바깥 또는 하우스 안에 심더라도 실질적으로 오픈된 훨씬 넓은 공간에 심기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의 변화가 상당히 심해집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와 습도 변화를 이겨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양분과 수분을 정식 전에 모종에서는 꾸준히 잘 관리해서 물로 뿌려주고 잘 주시잖아요. 근데 심고 나면 정식하고 나면 토양 중에 있는 양분과 수분을 스스로 찾아서 흡수를 해야 돼요. 그런 거 자체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걸 위해서 뿌리가 새로 발달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모판이나 이런 모종에서 꺼냈을 때는 뿌리가 많이 안 나와 있어요. 또는 엉겨 있는 형태로 모여 있죠. 그게 쭉 뻗어서 양분과 수분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뿌리가 많이 발달해야 됩니다. 뿌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도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토양 중이나 공기 중에 있는 해충과 병에 노출되겠죠. 그러면 정식을 통해서 식물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기 위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그냥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거나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겨내면 살아남는 거고 식물이 이겨내지 못하면 죽겠죠. 또는 죽진 않더라도 수확량이 많이 안 좋아지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그 농민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성장통이라고 봐서
항상 해주시는 게 당연히 수분도 충분히 주죠. 정식하고 나서 멀칭 같은 것도 해줘요. 그래서 온도나 습도도 유지시켜주고 토양도 사전에 비료를 충분하게 주고 유기물도 많이 줘서 비옥하게 만들고 토양 소독까지 해서 병이 안 오게 해주시죠. 이런 모든 것들이 본답으로 나갔을 때 거기에 심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식 스트레스나 초기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겨내고 살아가는 데 도움 주기 위한 행동들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면 사실은 식물영양제를 안 찾겠죠. 하지만 이거 가지고도 안 될 때가 많고 또는 불안하시고 실제 사용해 보니 이것만 가지고 해준 것보다 식물영양제 줬을 때 효과가 더 좋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식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는 앞서 얘기했던 그 비료, 액비의 그 무기질 비료 성분도 일부 기능을 할 수는 있어요. 특정 성분들은. 하지만 미량요소의 일부는 하지만 대부분의 정식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기능 성분들이에요. 특수한 기능 성분들. 대부분 유기물 형태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작물 활성제라고 해서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기능 성분들을 이해하시려면 작물 활성제를 많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른 영상 찾아서 제 그 유튜브에 다른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작물활성제 또는 기능 성분이라고 하는 성분들은 수분 변화나 온도 변화를 식물이 강해질 수 있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뭐 베타인 성분이다, 뭐 이 안에 뭐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유기물 중에 뭐 프롤린이나 아미노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되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식물이 에너지를 덜 쓰도록 미리 만들어서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제. 우리도 노화 억제라든가 뭐 이런 걸 위해서 그 항산화제를 먹잖아요. 식물도 이런 항산화제가 존재합니다. 그런 항산화제가 존재하면 그 당연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노화되거나 쉽게 정식하는 어린 묘가 노화된다라고 생각 특정 세포가 죽는 건 다 노화예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죠. 생명 유지에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성분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성분들이 함유된 식물 영양제를 정식 사육 시기에 사용한다면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 이런 그 기능 물질들은 어떤 것이냐 알려드리면 정식기에 좋은 기능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식물 영양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첫 번째는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펩타이드에 추가로 인산은 뿌리에 좋은 비료죠. 이걸 같이 넣어주면 더 좋겠죠. 이 펩타이드라는 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제 영상들에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18가지에서 뭐 21가지 있다고 했을 때 그 아미노산 하나하나가 서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아미노산 2개가 있거나 3개가 있거나 4개가 있을 때 2개 이상이 있으면 그걸 펩타이드라고 불러요. 하나 있을 때는 유리아미노산이라고 부르고 그것들이 결합되어 있으면 펩타이드입니다. 이 펩타이드가 길지 않은 뭐 한 서너 개, 5-6개 정도 붙어있는 이런 펩타이드 성분들이 뿌리의 활력을 올리는데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식기에 가장 중요한 게 뿌리 발달이 빨리 되면서 정착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착근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는 거기에 인산까지 들어가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런 부분에서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들어가 있냐. 항상 영양제는 그 안에 그 특정 성분이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면 많이 들어갔는데 같은 가격이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 물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뭐 10% 들어가 있는 것보다 20%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펩타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펩타이드는 적어도 30-40% 보통 유기물 함량으로 많이 표현을 해놓는데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걸 찾으셔야 되고 이거는 필수적인 어떤 등록 기준상의 펩타이드 해봐야 질소 표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기업체가 홍보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업체가 이것을 상당히 많이 얼마나 들어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이 성분이 진짜 많이 들어있는 거고 그냥 들어가 있어요 라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넣고 다른 것들의 그 일부만 조금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더라도 이거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업체에서는 이거를 보증할 수도 없고 보증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는 사용자가 고르셔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고요. 그 두 번째는 해조 추출물 많이들 쓰시죠. 해조 추출물에는 식물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 호르몬 성분들과 그 다음에
보통 아까 얘기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한, 그리고 또 그 수분 삼투압을 유지시키는 베타인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해조 추출물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하지만 해조 추출물도 원액을 사용하셔야 돼요. 해조 추출물을 어디에 넣었다, 누구도 넣었다 해서 얼마나 넣었는지 모르는 그런 제품에는 사실 아주 적은 양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많이 넣으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조 추출물은 원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넣어요. 그래서 원액을 사시기를 추천하고, 원액 제품도 상당히 가격대가 높죠. 근데 그 원액 중에서도 고농도로 추출해서, 원래 추출을 해서 몇 번의 공정을 거쳐서 농축시키면 농도가 진해지죠. 농도가 진하면 사실 농도가 진한 제품은 비싸요. 그래서 비싼 제품을 사용하시는데, 국내 분들은 똑같이 원액이니까 싼 거를 가져가시는 경우인데, 그렇게 선택하시면 안 돼요. 대표적인 예가 그 EQ200이라는 저희 제품인데, EQ200은 실제 해조 추출물 원액을 농축한 것과 그 동물성 유리아미노산을 이렇게 둘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반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적게 들어가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농축을 해야지만 이런 제재를 만들기 때문에 농축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판단은 사용해보고 느낄 수밖에 없으시겠죠. 그래서 해조 추출물을 쓰시더라도 첫째는 원액, 두 번째는 농도가 진한 거. 농도가 진한지 여부는 희석 배수로 판단하시면 돼요. 첫째, 1000배 제품보다 2000배로 홍보하는 사용하시라고 하는 제품이 농도가 진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휴믹이나 풀빅 제품도 초기 정식에서 활착하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성분이에요. 근데 휴믹과 풀빅도 각종 제품들에 휴믹 들어있다, 풀빅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휴믹과 풀빅은 상당히 많은 식물 영양제에 부원료로 넣어요. 부원료로 넣으면 흡수나 이런 활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넣는데, 사실 많은 양을 넣지 않습니다. 많은 양을 넣지 않은 그런 식물 영양제보다는 휴믹과 풀빅으로만 구성된 그것만 추출한 원액을 사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거기에 얼믹이나 휴민이라는 최근에 밝혀진 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까지 들어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성분을 선택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얼믹은 뿌리 발근에 효과가 있다라는 그 과학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휴민도 토양 개량 효과가 훨씬 좋기 때문에 풀빅과 휴믹에다가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원액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알려진 유리아미노산, 유리아미노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의 다른 영상들 보시면 유리아미노산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유리아미노산이라는 건 혼자 존재하는 단일 아미노산이고 18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유리아미노산에 다른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유리아미노산 제품을 고를 때 반드시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10% 이상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10% 이상. 그래야 고농도고, 그거보다 더 높다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일부 엄청 높은 농도를 얘기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유리아미노산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등록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품은 사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셔도 맞습니다. 제가 몇몇 업체 그런 제품들을 봤는데 어떤 제품이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제 그 유리아미노산이 아닙니다. 깨져 있는 아미노산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유리아미노산이 2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점도가 너무 높아서 잘 나오질 않습니다. 병에서도.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잘 고르셔야 되고, 함량은 10% 이상의 유리아미노산,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효소가수 분해를 한 유리아미노산을 1순위로 고르세요. 효소가수 분해만을 한 유리아미노산은 훨씬 순도가 뛰어납니다. 구조물이 깨지지 않아서. 하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99.9%일 거예요. 아미노산제는 다 화학가수 분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조물의 상당수가 깨지고 구조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식물체에 들어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판단하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반드시 효소 가수 분해라는 말과 최소한 10% 이상의 유리아미노산 함량을 가진 제품을 고르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또 저한테 또 많은 질문을 하시면서 소개를 하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저는 다른 회사 제품들을 제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어떤 제품이 어떤지는 안다 하더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희가 수입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만 저는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펩타이드 제품 같은 경우는 펩타이드에 인산이 들어있는 이니슘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여기에는 유기물이 40% 이상 들어가 있고 거의 다 펩타이드와 유리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EQ200은 해조 추출물과 아미노산
합재로 되어 있는 원액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블랙잭이라고 올해 저희가 소개해서 드렸던 휴미카 풀빅에 얼미카 휴민까지 들어있는 최소한 18% 이상이 들어있는 액상입니다. 18% 이상은 국내에서 아마 가장 높은 농도의 그런 원액일 겁니다. 유리아미노산 20% 이상이 들어있는 그 테라솔 제품까지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의 거의 원액 형태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거고, 만약에 다른 제품을 저한테 비교해 달라 그러시면 그냥 저희 제품과 그 제품을 놓고 자세하게 해당 업체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다른 업체 거를 문의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오늘은 정식할 때 정식기에 사용하시면 좋은 식물 영양제를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정식기에 그 주로 주안점을 두실 제품을 꼭 모든 제품을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휴믹과 풀빅을 사용하시면 펩타이드 제품을 같이 사용하신다든가, 휴믹 풀빅과 해조 추출물을 사용하신다든가, 아니면 유리아미노산과 뭐 해조 추출물을 사용하신다든가. 해조 추출물 제품인 이퀴병이 유리아미노산 들어있으니 같이 쓰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각각을 하나 또는 두 개를 선택하시면 되지 모든 걸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정식기에 좋은 식물 영양제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